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2023년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LA 지역의 범죄 우려는 또 다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3분의 2 기간 동안에 나타난 강력범죄 감소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공항 등에서 인종 때문에 추가 검문을 검색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한인은 얼마나 많은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셨습니까? 올해 가장 많이 검색이 늘어난 검색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지역의 11월 지난달 범죄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 데이터를 바탕으로 11월 LA 지역 각 범죄에 대한 그 추세를 어제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기 범죄에 대한 우려는 급격히 커졌고요. 또 네. 자동차는 여전히 도난당해 사라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첫 3분의 2 기간, 그러니까 8월까지는 일부 강력범죄 감소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었는데 이런 감소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LAPD 고위층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력범죄 감소세는 얼마나 둔화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우선 살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기준 LA시 살인 사건은 그 1년 전보다 25%가 감소했었는데요. 그런데 11월 25일엔 그 감소율이 18%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총기 관련 범죄입니다. 이 8월 5일엔 연간 17% 감소율을 나타냈는데 지난달 25일엔 9.1%로 감소폭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물론 지난달 총격 사건은 230건 보고돼서 그 한 달 전인 10월보다 20%가 감소했고 일부 조치에 따른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각 월별 집계로 봤을 때 모두 지난해 같은 달 그 1년 전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 나타냈습니다. 총격 피해자 상황도 비슷한 양상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LA 다운타운에서 지난달 22건 가장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강력 범죄를 보더라도 지난달 25일 기준 1년 전보다 4.5% 감소해서 8월 8.7% 감소했던 것에 거의 절반가량 감소폭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총기 범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차량 도난 범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차량 절도는 또다시 증가까지 했습니다. 지난 10월 2004년 이후 월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엔 2,309대 차량이 도난당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달 자동차 절도 사건이 1,500건 미만이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이 최근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재산 범죄는 아무래도 절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LAPD가 개인 절도, 기타 이렇게 분류한 데는 소매 절도까지 포함이 되는데 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 25일까지 전체 3만 건 이상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 이건 1년 전보다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LA에서는 좀도둑 사건이 944건 발생해서 두 달간 그 전 두 달 동안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또 올 초에 4자릿수대를 기록했던 것보단 적어진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축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이전엔 보통 한 달에 500, 600건 사이 정도로 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1,000건에 육박하는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도둑질이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항 등에서 인종 때문에 추가로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한인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인종 때문에 그렇게
추가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하. 이건 퓨 리서치 센터 설문 조사 결과인데요. 퓨 리서치 센터는 작년부터 7개월 동안 미 50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포함해서 아시안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퓨 리서치 센터의 닐 루이즈 수석 연구원은 어제 애틀란타에서 아시안 아메리카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들이란 주제에서 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까지 함께 내놨는데요. 한인 응답자의 16%가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아시안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그처럼 답한 비율보단 조금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시안 전체 대답은 20%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 검색을 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가족들과 거의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네, 한인 60%, 10명 네. 가운데 6명꼴은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 차별 경험에 대해서 가족들과 절대 아니면 거의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또는 거의? 네네. 네. 인종 차별 경험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의논한다고 밝힌 한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가족들과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네. 또 한인 대다수는 미국 내 아시아계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의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요. 네. 전체 67%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서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방법도 모색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가족과 이걸 나누지 않을까요? 남자분들은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가족끼리인데 뭐가 창피합니까? 억울함을 막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더 창피한가?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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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족들과 자신이 겪은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를 하지 않지만 아시안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많았는데 네. 그에 대해서 루이스 연구원은 2021년 애틀란타에서 일어났던 그 스파 총격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네. 당시 애틀란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곳 LA는 물론이고 다른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같이 충격에 빠지고 슬퍼했잖아요. 그랬죠. 루이즈 연구원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미국 전체 아시안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아시아계에서 일어난 일이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한인들은 많이 느끼기 그럼요.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색다른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주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또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전체 10명 가운데 2~3명꼴이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26%가 그렇게 답했는데요. 네.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 생각하는 이유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의료보험을 꼽은 비율이 2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22%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루이즈 수석 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흥미롭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롭다고요. 네. 네. 자, 그밖에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한인과 관련한 다른 내용도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미주 한인 인구는 전체 196만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예. 이건 전체 아시안 인구의 8%를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그렇게 5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5살 이상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57%는 대졸 이상 학력을 지녔고요. 예. 가구당 중간 소득은 72,000달러로 나왔는데요. 이건 미국 내 아시안 평균 86,000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2023년 구글 검색 자료가 나왔는데 올해 세계적으로 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늘어난 것은 무엇인지, Year in Search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구글의 글로벌 데이터 몇 가지 부문별로 나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뉴스 트렌드에선 가장 많이 검색이 늘어난 건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습니다. 역시, 네. 그 다음은 지난 6월에 폭발했던 그 타이타닉행 잠수정이었고요. 이어 2월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 인물 검색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검색됐나요? 풋볼 선수 다마 햄린입니다. 1월에 NFL 경기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후 의식을 되찾았고요. 그다음 이어서는 제설 사고를 당했던 배우 제레미 레너가 그 뒤를 이었고요. 저도 연예뉴스 시간에 여러 번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콤 그 프렌즈의 배우 매튜 페리 또 티나 터너 이렇게 별이 된 유명 인사들이 검색 트렌드를 오래 이끌었습니다. 영어 레시피 등에 대한 이 검색 순위도 나왔다면서요. 네, 영화는 단연 바비가 구글 바비? 검색 영화 트렌드를 장악했고요. 네. 이어선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예. 레시피에서는 눈길을 가는 게 비빔밥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레시피 부문에서 작년보다 검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저는 김밥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레이드조에서 김밥을 판매를 하면서 김밥이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김밥인가 했더니 역시 비빔밥에는 졌습니다. 미치지 이 못하는. 밥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몇 군데 올랐다고요? 아홉 군데요? 군데, 아홉 부분에 오펜하이머가 8개 이게 부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영화가 아카데미상 9개 부분에 네. 올라간다? 네. 무슨 의상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이해가 가요. 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작품적으로 전 분석을 보다가 했을 때. 말았어요. 네, 전 보다가 아이고. 이걸 내가 이걸 네. 왜 보고 있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은 그 성비에 관한 여성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화제가 되고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뭐 작품상이니 이런 거 후보에 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 취향에 안 맞아요. 그런 분들 네. 많이 계실 저는 겁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네. 요즘에는 전 뭘 보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리고 안 봐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거 보기도 시간이 없는데 맞아요. 말입니다. 그걸 볼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넷플릭스 뭐죠? 막 좀비들 나오는 시리즈가 또 2편 시즌 2가 나왔죠. 스위트홈? 네? 마이 하우스 뭐더라? 이게 내가 금방 스위트홈 봤는데. 아닌가? 스위트홈? 스위트홈. 네. 그것도 1편 한 10분 보다가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나 그러고 그냥 저는 안 보기로 했고요. 저도 스위트홈 끝까지 못 봤습니다. 네. 네. 요새 참 이상한 영화들 많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